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 이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게 뭐야, 두 번 녹음하고. 다자하오 강준혁입니다. 다자하오. 네. 흔하오. 다자하오. 흥하오는 뭐야? 흔하오. 이 점은 아까 본것 같아. I'm fine 뭐 이거야? I'm fine, thank you 이런 거야. Very good. 흔하오. Very good. 谢谢. I'm fine, thank you. 아니 벌써 중국어 좀 해 요새? 아,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로 배워? 저는 팟캐스트로. 팟캐스트로? 네. 우리 또 팟캐스터 인생은 팟캐스트로 중국어 배우고. 팟캐스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야. 혼자서 독학을 했대는데 나도 독학 한번 해보려고. 그 EBS로 하셨잖아. EBS로 나는 요즘 그분은 이제 EBS 세대고 나는 팟캐스트 세대니까 팟캐스트로. 팟캐스트로. 그래서 되는 거야 이거 정말? 혼자 할 수. 일단 한 달은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나? 사성 이런 거. 네. 발음만 제대로 이제 해놓으면. 발음 좀 해봐. 거기서 사성 해줘요. 어디? 거기서도 사성? 일성 마. 아 왜 일성이 마 그렇게 하더라고. 마. 나는 하고 끊어지는 스타카토. 약간 아니, 5개야? 스타카토야. 아니 5개가 아니고 사성인데 경성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아, 치사하게? 1, 2, 3, 4에 또 뒤로 붙는 나 경성을 해. 따라 달라요. 경성을 해. 그거야? 그 네 번째는 방송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거야? 아니. 떨어지는 소리. 그럼 오늘 날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고 오늘 이제 시간은 이제 거의 뭐 장 마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짜 시장이 계속해서 아까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뭐 계속 1900이야 지수는. 코스닥도 나름 잘 가고 있다. 오늘 또 덜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시장 한번 털고 가자고요. 중국 얘기 잠시 후에 하겠고요. 이제 한국 시장부터 잠깐 얘기하죠. 네, 이성원 대표부터. 시장을 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짜증이 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니. 네.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짜증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건 뭐 할 얘기도 없고 네. 뭔 놈의 시장이 뭐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앉아 있고 종목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투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게 점화를 갖고 네. 이 흐름은 현대글로비스가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네. 이거는 정말 모비스가 상한가 네, 모비스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모비스도 솔직히 5% 올라가면 상한가 간 주식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야 시장 진짜 대단하다. 진짜 거래 없이 진짜 그 조막손들이 그냥 치고받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짜증은 났습니다만 뭐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야 이거 정말 그 시장을 분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봐서는 조만간에 이제 변곡 좀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짜증 날 정도면 그 뭐라 그럴까 시장의 어떤 그 모든 참여자들의 짜증이 만땅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변곡에 대한 쪽이 임박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싶은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조정받는 게 안 오르고 조정받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은 일단 올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하는 조정이라는 건 코스피. 네, 코스닥도 지금 박스권으로 보면 박스권 거의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뭐 가야지 코스피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이게 가는 거죠. 짝퉁이라서 뭐 신기한가 보죠.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어쨌든 간에 알리바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알리바바. 왜 갑자기 딴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유가도 다르 그러잖아요. 분명히 지금 유가는 펀더멘탈에 대한 쪽을 오버슈팅하는 감이 있다. 근데 유가가 계속 빠지잖아. 유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작살이 나서 지금이 하면 1300이나 1200이면 희망이라도 있지. GS건설 10년 최저점 가는데 지수는 1900. 이런 시장이거든.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종목은 10년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지수는 1900이야.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덱스 플레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종목을 잘해야 되는 거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세 연속성이 쫙 낮추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그 시세 올라가는 초기 구간에 또 못 잡으면 못 잡아요. 계속. 네, 계속 못 잡아요. 그래서 진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13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그 그러니까 EU 사법재판소 그 이제 국채 매입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22일 그 또 25일 날 그리스 투표인데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그 양적 완화 할 수 있느냐 이거 못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리스 그 트로이카 협상 과정까지 보고 나서 야 국채 매입 해줄게 이거 하려면 3월 달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네, 찌라시를 돌리시네요. 후광퉁. 후광퉁은 유홈런 증권. 제가 왜 찌라시를 지금 돌렸냐면 그게 자체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끈을 보고 찌라시를 한번 봤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 20이에요. 사람이 아니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보니까 강준혁 의원이 말이야 우리 강준혁 선생이 이승원 대표랑 자주 다니더니 말을 배웠네. 딱 이런 식이네. 이씨라는 그런 거. 이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예전에 제 고등학교 성대 선생님이 이씨 그래가지고 별명이 이씨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는 시장이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이거잖아요. 그 GS가 뭐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는데 1900이다. 사실 이게 문제인 거거든.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2012년, 2013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걔들은 이제 모멘텀 떨어지니까 많이 오를 게 별로 없고, 그다음 유가 하락이라든지 아직까지 세계 경기가 뭐 제대로 안 살아나니까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와야 되는 대형주들은 오를 조짐이 없으니.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봤자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좀 움직여봤자 시장을 움직일 힘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인덱스 플레이 자체가 지금은 안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14일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우리 방송 뭐 하지? 한국경제 TV 말고 제가 다른 쪽에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위원님이 줄을 대줘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줄 댄 거야? 그거 맞아? 나는 그냥 물어보길래 그 친구 괜찮으니까 아침에 해보라 그랬지. 그 말만 했지. 그 말로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용돈벌이는 돼? 네, 용돈벌이 됩니다. 용돈벌이.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나온다 그래야지 그쪽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지금 아마 다른 쪽 방송도 한국경제 TV 그 저녁에 하는 방송도 비슷할 것 같은데 방송도 요즘 뭐하지? 이걸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이 일단 간다 안 간다 가는 포커스 자체가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으면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걸 해야 돼요. 뭐가 됐든 20위가 됐든 그게 시장 갈 수 있는 포인트고 반전 포인트라면은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슈가 뭐냐 하면 뭐하지? 야 그거 했으니까 그거라도 할까? 아니면 그냥 노멀하게 가. 뭐 시장 바뀐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자꾸 간다는 거죠 방송이. 그쪽은 그렇지 않나요? 저녁에? 이슈가 있어요? 반전 포인트?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반전 포인트 할만하지. 이슈는 맨날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그리스 얘기에 맨날 22 그러니까 얘기에 지긋지긋해. 그리스 얘기는 뭔 그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빠질 것도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수급이 완전히 꼬여져 있는 상태고 차라리 미국 쪽으로 들어갈 자금 자체가 언제쯤 다시 이머징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냐 그런 반전 포인트를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1790, 80까지도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위원님 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시장 안에서도 고필 종목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하지 시장만 보면 가슴도 답답하고 우리 여기 지금 습비가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가슴만 답답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모멘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이상해. 난 이상해. 뭐야? 나는 사람이 이상한가 봐. 뭐야? 아니 나이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왜 그렇게 얘기해? 맞아갖고. 나는 진짜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난 지금 이상해. 네네. 욕먹을 얘기 한번 해볼까? 네. 나는 진짜 욕먹을 얘기할까? 네네. 아니요.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1900 언저리잖아요. 네. 언저리고 작년에는 이게 기준이 2000이었다고 보면요. 작년에 졸라게 지겨웠던 시장이야. 어찌 보면 왜냐면 위로 100, 아래로 100. 포인트 보면 5% 위, 아래로. 길게 아래로 보면 10% 움직인 장이거든요. 그것도 위로 10도 아니야. 아래로 10도 아니야.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합이 토탈이 10% 포인트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지겨운 장이지 지금 이 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말 시장에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지겹다. 이런 장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아까 그 PD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PD 입장에서 보면은 지겨울 거라고. 오늘 뭐 할까요? 그럴 거 아니야. 이승원 대표나 강준희한테도 오늘 뭐 하면 좋아요? 그 작가들도 오늘 뭐예요, 위원님? 글쎄요. 오늘 뭐예요, 대표?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기 때문에 그래. 까놓고 말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시장을 정확히 아는 애가 아니거든. 걔네들은 그냥 뉴스만 보지. 뭐 주식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 안에서. 그리고 좀 뭐 개별 종목도 알고 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얘기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걔네들은 지수만 보고 지금 잠깐 올라가고 이런 것만 알지 시장의 판을 이해를 못하거든. 그렇잖아. 역시를 보면 정말 오래 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지. 그냥 PD나 박근성 작가라는 건 아니잖아. 다 자기 나발이가 있는 몸인데 나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졸라 힘들었던 거는 내가 여태까지 보면 졸라 힘들었다 시장이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증권을 했으면 딱 1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나머지는 시장이 넓게 널려 있었어. 지금도 난 널려 있다고 봐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고 보는데 그 널려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족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씨발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난 주식할 때만 안 돼. 개새끼야.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누구랑 우리 방송할 때 그랬나? 누구랑 그랬나? 밥 먹다 그랬나? 나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때문에 좆됐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국도 마찬가지잖아. 방송국도 그 방송을 듣는 분들도 어쩔 때 보면 약간의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에서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승원 대표한테 돈 준 적 있어? 아니요. 밥 한 끼 샀어? 없죠. 이승원 대표가 말해갖고 A라는지 오를 때도 있어. 이승원 대표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뭐 B라는 중 뭐 얘기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어. 올라갈 땐 가만히 있어. 떨어질 때는 C 하고 전화해. 그런 분 있죠. 키움도 있을 거라고. 다들 있어. 그럼 반면에 똑같이 두 개를 깨먹더라도 어떨 때는 잘 됐다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다 성격 나름이야. 난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식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죠. 키움 방송을 할 때나 저를 찾아오세요. 뭐 찾아가도 돼요? 찾아오면 저는 5분이면 끝나요. 뭘 끝나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저 그거 아셔야 돼. 저는 그 누가 또 그러는데 저한테 자꾸 주식을 물어보는 사람 있어. 누구 아빠 길에서 보다가 누구 아빠 참 텔레비전 나오시는데 뭐 어떻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 심지어는 가끔가다 밥 먹을 때 물어본다. 와 그건 아니야. 식당에서도 사장님 쓰고 와. 고기 하나 씹죠. 고기 한 점 갖고 오면서 서비스인데요. 뭐 물어봐. 뭐 사면 이런 사람 있잖아. 한 번도 평생 얘기 안 했어.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할 수 있다. 몇 번 얘기해 보면 주식하지 말라. 아니면 더 해다. 이런 딱 나와. 난 그걸 알아요 내가. 근데 그런 성격들은 안 돼요. 하여튼 그게 뭐 불평불만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돼 사고 그렇죠.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난 지금도 주식은 확률상 낮을 수는 있죠. 확률상 작을 수는 있죠 작년보다. 뭐 아니면 작년보다 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돈 못 벌 장은 아니야. 그거야 뭐 늘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 널려 있어. 늘 똑같이 그거야. 널려 있어. 가는 놈이야 맨날 있지. 가는 놈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심지어 9.11 테러 나는 날도 상가 가는 놈이 있었어. 아니 근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0개 지금 올라가는 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2,000개에서 한 개 찍어갖고 상가는 어떻게 알아? 그건 나도 몰라. 내가 말하는 거는 시장에서 잘 조금만 눈 감고 보면 최소한 어떤 그 업종 분이나 이런 건 너무 명확히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그 대정부 보고 있었잖아요. 정부 보고에서 보게 되면 얘들 내놓은 게 뭐냐면 이거야. 뭘 내놨어? 뭘 내놨냐면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다 해주겠다. 융자가 지금 있는데 그 융자를
그 저리로 더 저리로 해주겠다. 더 저리로 해주겠고 연기금 참여도 허락을 해주겠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 걔네들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중산층의 개념이 가처분 소득 440만 원, 가처분 소득 월 440만 원 되세요? 아이 씨발 이 사람 누구 엿 먹일 일 개 씨. 그래서 중산층 이상인데 그래서 월세를 뭐 120만 원, 뭐 하여튼 뭐 월세가 120만 원을 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하는데 이 월세 그러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주택을 만들고 나면 이게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네네. 미분양이 안 되게끔 얘네들을 뭐 저리로 건물을 짓게 해주고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에게 월세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들이 은행에다 돈 내느니 이거 임대주택에다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5%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게끔 세금을 깎아주겠대. 그러니까 이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세금 깎아준 데가 여기야.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 그 다음에 또 뭐냐 임대주택 그 기간이 8년인데 그 임대주택 기간 8년이 넘게 되면은 LH공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여기서 다시 또 임대주택을 매수해 주겠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고까지 다 처리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미국도 정책은 아주 심플했어요. 왜 심플했냐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거였거든. 모든 정책에 대한 그 포커스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놈의 정부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증가가 아니라 기업 지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시장이. 거래소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그 증가 금액이 15조 16조거든요. 네.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그 부채의 임계점. 부채가 증가를 해도 소비가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 증가는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그 뭐야? 이거 뭐 계속해서 빚만 지고 계속 돈만 쥐고 짜내니 이게 될 리가 있나?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부양시켜야 되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방법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핀테크도 이게 지금 우리금융 합병에 대한 좀 무산되고 나서 우리은행 합병 이거 무산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지금 핀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나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진행은 하겠지만. 근데 이게 네. 전 누구는 정부 편들만도 없고 하나도 없고 나름 객관적인 사람이고 네네. 단지 목표에 대한 국회 진출하는 것밖에 없잖아 아내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뭐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곤혹스럽죠 정부에서는. 예, 어떻게 해서 안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게 힘든 거고 핀테크도 마찬가지죠. 좀 우리네 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건 지금 안 하면은 지금 자꾸 글로벌이 모든 경제가 글로벌 이코노미이고 결국은 또 하나가 멋있는 말이 글로벌 이코노미의 똑같은 말은 보돌리스거든. 국경이 없는 의사회가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경제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다 확대되면 예를 들어서 맨날 얘기하는 거 뭐야? 알리에서 하는 뭐 뱅크가 뭐야? 이름이 뭐야?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요? 무슨 뱅크야? 뱅크는 아니지. MMF죠. 그 알리 정확히 알리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텐센트가 쯔푸바오고 알리바바가 뭐더라? 위어바오. 쯔푸바오? 쯔푸바오가 텐센트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쯔푸바오가 됐건 뭐 무슨 바오가 됐건 간에 위어바오가 됐건 간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리고 돈을 내가 주고 받는단 말이야. 돈을 주고 받을 때 내가 이성훈 대표한테 돈을 뭐 10만 원 보낼 일이 있어. 그럼 지금 카카오 원래 하라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 근데 똑같이 뭐 그렇게 하니 젠장 페이팔로 보내버리지. 페이팔로. 페이팔로 보내면 돼요. 그냥 내가 자기한테 단위가 다만 단위의 페이팔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안 하는 아니 페이팔하고 카카오페이하고 뭐가 다른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 끝까지 들어 젠장. 그런 걸 자꾸 우리나라가 활성화 안 시키면 언젠가는 다 사람들이 익숙해지잖아. 해외 직구 요즘 많이들 하면서 페이팔 계좌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쓰다 보면 야 너도 해외 직구에는 페이팔 다 있거든요 지금요. 그걸 딱 들어보면 야 내가 내 강준이한테 뭐 10만 원 보낼 일이 있어. 그래 100% 보내줄게. 끝나.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핀테크를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이런 것도 자꾸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근데 궁금한 게 페이팔도 페이팔끼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싫은데? 나는 내 계좌로 싸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 그게. 네, 내 계좌로 싸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게 자기가, 이성 대표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일을 잘 안 해서 그렇잖아. 그 다음 일을 잘 안 해서 지금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많잖아. 우리나라 카카오 월렛은 난 카카오 월렛을 안 쓰잖아.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런 분들을. 카카오 월렛 하면 난 물어볼게요. 카카오 월렛이랑 자기 은행 계좌랑 연계돼 있어? 링크 걸어놨어? 링크 걸어놨죠. 그럼 내가 자기한테 보낼 때 자기 계좌 모르더라도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카카오로 내가 친구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와우에서 돈을 거둘 때 와우에서 뭐 MT 가느라고 돈을 걷었어요. 내가 카카오 월렛으로 보낼게요 그랬는데 저 그거 안 쓰는데요. 안 쓰는데 어떻게 보내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형님처럼 카카오 월렛 아니 내 말은 못 쓰는데 페이팔 그거 더 안 써.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걸 잘 이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외 직구하는 애들 엄청 많다는 거야. 걔네들 페이팔이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한테 내가 돈을 보낼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젊은 애들 보면 직구 안 하는 여자들 엄마들이 어디서 요새 다 하잖아. 다 있어 그 엄마들이.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내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면 나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페이팔이라고 그래버리니까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알리페이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그 제주도에 왔다 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났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대통령도 만났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물건 살 때 알리페이나 텐센트 그쪽으로 사게 해달라. 그걸 하려고 지방 정부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든 이런 대기업들하고 만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중국인만 이제 까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거 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빨리 이거 핀테크를 안 했다. 그러면 중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야, 돈 받아야지. 그럼 계좌 가르쳐 줄까? 그럼 뭔 소리 하냐? 역시 정리면 나왔다. 딱 그거지. 내가 말하는 게 그거지. 전부 다 알리페이 쓰고 있는데 그걸로 보낼 테니까 깔아라. 아니면 받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렇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핀테크에 늦게 나서게 되면 이미 시장 자체가 알리페이나 이쪽으로 다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내 말이 그 말이지. 그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그쪽으로 뺏기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준이 얘기하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요번에 카카오페이가 자기들은 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뒤늦게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빨리 규정 세워라. 그렇지. 라고 협박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핀테크 하니까 막 헷갈려 하는데 전자결제 부분하고 전자결제 또 페이게이트를 또 같이 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랑 또 인터넷 뱅크는 또 헷갈리고 사람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헷갈려 갖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맨 처음에 전자결제주 움직이다 오늘 전자결제주 급락 나오고 여전히 인터넷 뱅크 관련주들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알리페이 같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국내에서 사는 건 거의 없어요, 물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알리페이를 거기다 넣겠다는 얘기고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알리페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로 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또 KG 인식사하고 다 연계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래니까 그냥 하래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엑스 없는 쇼핑몰 이미 있는데 하래니까 그냥 하는 흉내만 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냥 흉내내는 수준에 대한 쪽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될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전자결제 시장도 솔직히 흉내내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를 갖겠는데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 변수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 테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자전거 테마.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방도 말도 안 되는 거고 4대강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주가는 10배씩 갔단 말이야. 관련된 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수많은 버블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는. 뭐 핀테크가 됐고 인터넷 뱅크도 수많은 버블이 있어. 뭐 10배 갈릴지 없대 그러지만 꺾이는 것도 테마는 있겠지.
중요한 건 그 방향이 맞다는 거지. 정책 방향이. 그럼 국내에서 알리페이를 하는데 KJ 이니시스하고 써야 되는 거야? KJ 이니시스를 써야 돼. KJ 이니시스가 KJ 이니시스하고 알리페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MOU를 맺었어요. 아니 해외 직구를 그냥 할 때 그거는 또 해외 달라요. 사이트에서 쓰는 거는 그쪽에서 그쪽 페이게이트 쓰는 거죠. 그래서 NHN 엔터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간 결제해 줄 때 그걸 갖다가 또 연계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 페이게이트하고 이쪽 그 각각 페이게이트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건가? 못 들어오죠 우리나라에는 걔네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막으면은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중국이 뭐 우리보다 인터넷 기술이 더 발전해 갖고 알리페이 있겠어요? 아니거든. 걔네들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온 오프라인 부분에 진짜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택시 탈 때도 얘들은 지금 알리페이로 결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페이게이트사들이 기술이 없어서 알리페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저장 정보를 어디다 놓느냐 페이게이트사가 가질 수 없게끔 해놨어요. 이걸 가질 수 없게 해놓으면은 이걸 그 원클릭 페이를 할 수가 없거든.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저장 그 신용카드 저장 정보에 대한 쪽을 어디다 가지고 있냐면 페이게이트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알리페이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결제가 아니야. 보안이 가장 핵심 이슈지 보안이.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하려면 해요. 충분히 당장 해도 되나? 보안 이슈가 아니라 이걸 사용을 안 했을 때 바보가 되느냐 바보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게 돼. 얘기를 할 때 이제 보안이 됐든 기술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맞아요. 알리페이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컨텐츠라고 그래 버릴까? 그거 자체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페이를 쓰는 거지. 알리페이가 기술력이 뛰어나서 알리페이를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 테마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4대 강이 됐든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됐든 이것처럼 호황된 게 아니라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다 뺏긴다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다 바보 되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KG 이니시스나 이런 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자체를 해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나? 해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외국에는 그게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아니 우리 해외 사이트 가입하잖아.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외 사이트 가입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정보를 걔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다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버 안에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돌아서 우리 결제가 되는 식이면 꼭 KG 이니시스나 이런 게 필요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비자 마스터카드 쓰지만 내가 다른 카드를 써서 결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결제를 할 때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야. 외국 애들이 역직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게 있고 인터파크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맺어주는 게 피지사잖아요. 그잖아요. 얘네들을 맺어주는 게 피지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국내에서 외국 애들이 결제를 할 때는 이 피지사를 꼭 거쳐야 되거든. 이게 지금 KG 이니시스 뭐 이런 그 모바일 페이게이트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하건 뭐라건 간에 결국에는 이걸 안 붙이면 근데 왜 그 알리페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사이버 결제 관계자들하고 미팅하고 아니 미팅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러다가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왔는 이유가 단순히 중국 관광객 때문에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피지사가 왜 얘기를 해? 왜냐면은 얘네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 사람들한테도 그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오프라인에서 이거는 주식하고 관계가 없어지니까 내가 정리를 그러면 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빨리 안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 정책적으로 빨리 안 해도 관계는 있죠. 왜냐하면 규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빨리 안 하면 알리페이가 됐던 아니면 다른데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경제권 자체, 금융권 자체가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야 되고 그게 진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건 아니고 하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승훈 대표님은 아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법적으로 뺏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봐야 된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다음을 못 믿는 사람이 페이팔을 어떻게 믿어? 예시를 들지 말고. 예시를 들지 말고.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저희 집 사람이 카카오페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근데 뭐는 쓰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이팔. 그건 써요. 왜냐하면 해외 주가일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페이팔을 열어줬으니까 쓰는 거지. 해외 사이트에서 아무리 다음 카카오페이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야 그 알리페이 정부에서 쓰지 마. 우리나라 만약에 그 외국 결제할 때 쓰지 마라 그런다고 안 쓰지는 않겠지. 아니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 근데 국내 결제 모듈에서 야 국내 결제 모듈 따라서 알리페이 다 쓰지 마. 그 해외 정부 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킹 당하면 니네가 책임져.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페이게이트가 원클릭을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페이게이트사가 전부 다 개인정보 저장 못하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걸 막아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풀어주면은 다 할 수 있어. 다 준비돼 있어. 얘 원클릭 서비스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게 되게 오래된 이게 원클릭 서비스가 그러니까 나온 지가 우리가 언제. 알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승원 대표의 얘기를 하면 핀테크가 원래 안 열려도 되는 거거든. 내년에 열려도 되고 후내년에 열려도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는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오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건 맨날 들어도 까먹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올해 내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크게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그거는 뭐냐면 의지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가장 금융권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우리은행에 대한 처리였거든. 우리은행 처리. 근데 우리은행 이 매각에 대한 쪽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이제 핀테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핀테크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아니 나는 근데 우리은행은 그냥 무슨 상관이야. 이쪽에 우리은행 이 부분은 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은행 이슈에 대한 쪽이 물 건너가면서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 핀테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라는 부분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규제가 온갖 많아. 이거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자 봐봐요. NFC 결제 우리나라가 안 되나? 나 택시 타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 나 이거 갖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데 문제 없거든.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에카드 결제하는데 더 편하거든. 에카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공인인증서 넣나?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저거 내가 뭐 번호를 넣나? 아니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코드만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화면 딱 켜고서 읽기만 하면 돼. 그리고 비밀번호 한번 딱 넣으면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야.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우회하는 방법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갖다가 돌아가는 방법까지 다 만들었어요. 하도 규제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돌아가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정부의 의지지 이제는. 이제는 풀어줘야겠구나. 방금 얘기한 대로 외국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규제할 필요 없겠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의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니까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이쪽을 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주식이 간다는 데는 동의해요. 핀테크가 간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자기네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규제를 가했던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완전히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부터 또 해준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기업형 임대소득자 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쪽도 근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말로는 말로는 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뒤통수는 다치는 정책만을 피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나는 이런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머나키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간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폈고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이 몇 년 만에 그게 꽃을 피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주식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살아나기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 갈수록 계속해서 죽자고 하는 짓이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불만이 있지. 불만은 많지. 불만은 다 있지. 근데 결론은 너무 우리가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너무 돌아왔어. 결론은 난 단순해. 나는 뭐 복잡해. 내가 단순한 건 내가 생각하는 핀테크로 너무나 명확해. 이 방향 맞는 거다.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안 하. 지금일쯤 내년일쯤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은 시간 문제다. 왜냐면 결국은 그 글로벌 경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돌리스야.
보더리스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GS 홈쇼핑에 팔고 G마켓 팔고 11번가 팔잖아. 어느 순간 알리바바나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네?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오프라인 위주로 들어왔다면 잘 안 됐다 들어왔다 이랬잖아. 걔네들이 뭐 예전에 안 됐다 했다 다시 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이미 직구에도 사람들이 익숙해졌어. 한국 상품을 거기서 자기네가 막 판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안 팔 이유가 없지. 여기서 오래서 판다 이거 걔네들이 알리바바 무슨 뭐 한국 전용 알리바바를 만든다는 거야. 자기네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그런 관심 없어. 그러면서 자기네가 어떻게 됐건 간에 여기서 다 배송하고 다 처리하는데 사업 주체만 중국에 있는 거야. 홍콩에 있건.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를 결제받아. 응? 아마존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리자들도 모르겠지만 페이팔을 이베이가 페이팔을 결제받아. 익숙해져. 지금부터 더 많이 써. 돈 줄 때 주고받을 때 은행 통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강준영한테 내가 페이팔로 불러봐. 페이팔에 거기서 친구 맺어져 있을 거 아니야? 돈 보내버려. 또 예를 들어 뭐 그 카카오톡도 다 하겠죠. 다 하고 이 인터넷 뱅크도 다 돼 있죠. 지금도 이미 은행 가면 다 돼요. 동창 모임에 돈 주고받는 거 다 되잖아. 근데 더 똑같이 더 쉽게 계좌 딱 들어가면 바로 처음에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 아니면 모바일로 딱 들어가. 그럼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거가 친구한테 돈 보내기. 물건 사기, 물건 팔기. 딱 그렇게 결정된다고 봐봐. 뭐 다음도 그렇게 돼 있겠지. 그렇지만 더 많이 쓰고 더 안정된 데 간다 그러면 누가 할지 아무도 모르지. 가만히 보면 알리바바가 이걸 성공하는 이유가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할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전자상거래만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거기서 끊고 그러니까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택시 잡아서 택시 타고 거기서 비행기 표도 끊고 거기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도 싸. 그럼 물건 질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도 알리바바에서 아잉 복지 좋다 뭐 이런 것도 타고 하는데 어쨌든 이승훈 대표는 속아서 안 쓰잖아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 안에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거기에 돈치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보통 포인트라든지 하는 게 그것 자체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중국 안에서는 이제 알리페이가 이제 진짜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활성화가 되려 그러면 그런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카카오밖에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이 문제가 뭐냐면 신용카드사가 어쨌든 간에 더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논리가 뭐냐면 재벌 위주로 이 정책이 모든 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기존 카드사가 페이게이트는 사실은 중소기업이고 카드사는 대형사잖아요. 현대도 하고 신한도 하고 삼성도 하고 그러면 얘네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여태까지. 원클릭 안 됐던 이유 알리페이나 이런 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카드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 왜? 수수료 자기네들 수수료 높게 받아 처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음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수수료를 다 낮췄어요. 그럼 수수료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다음이 안 되길 바래요. 그렇지. 은행 입장에서도 다음이 안 되길 바래. 뺏기는 거지. 네, 뺏기는 거니까 자기네 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 이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나 가능한 이제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과연 정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쪽에서 퀘스천을 던지는 게 그거야. 다음 카카오가 그 뱅크월렛을 딱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신한카드 안 돼요. 그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현대카드는 돼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나 있는데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 매장이 다 들어와. 한국 물건을 팔아. 베이스가 위에나야.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직거래 시장도 열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야. 위안으로 따지면은 40만 원이면 30 위안 정도 되겠지? 30만 위안 정도 되겠지? 근데 파는 게 뭐 25만 위안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그냥 두드려서 계산을 해봐도 그걸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야. 그럼 위안으로 결제를 할까 달러로 아니 원화로 결제를 원화 결제하죠 우리나라는. 원화 결제하는데 그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겠죠. 결제일날 저거 하죠. 팔 때 있잖아. 물건 값을 얘기잖아. 물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단위는 모르겠는데 1,000위안이야. 1,000위안에 그날의 시세만 한국 돈을 받죠. 그날의 시세를 받죠.
그게 지금 보면 일부 어떤 레스토랑 이런 데 몇 군데 가면 있잖아요. 그 뭐 대게 이런 거 있죠. 러시아산 대게, 크랩, 킹크랩 이런 거 있죠. 100불 받아. 100불인데 100불에 맞는 한국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위안으로 그냥 결제를 해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알리페이가 우리 시장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건 통화의 문제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빨리 그게 누군가 여기서 큰 놈이 나타나서 신뢰감 있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지. 이성원 대표 말한 대로 안 해줄 수 있잖아. 씨발 안 해. 우리는 안 해. 하더라도 결국은 수많은 애들이 쓴다는 거야 내 말은. 페이페이를 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보내준다는 거야. 내가 이성원 대표한테 너 왜 페이퍼를 안 쓰니? 그럼 어느 날 이 친구도 쓸 거라고 보거든 내가. 한 5년, 1년 안에 꼭 써 이 친구도 페이퍼를 계속 생길 거야. 그럼 한번 보면 이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은 편해. 너무나 난 앞으로 장담할 수 있어. 형님 써보니까 편한데요? 그걸로 돈 주세요 이럴 거라고. 그걸 내가 법으로 어떻게 해. 내가 달러로 10만 원을 줬고 100불을 보냈고.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헤게모니까 쉽게 얘기해서 헤게모니지. 전기차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생각해봤더니 미국의 대표 엑슨모빌이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럼 되는 거거든. 되든 안 되든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전기차가 이게 자꾸 보급이 딜레이되고 안 되고 테슬라가 여기저기서 판매 금지 조치당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헤게모니 게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다른 데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헤게모니 게임에서 밀리는 거거든. 심지어 카카오톡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애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 결제 금액이 누구죠? 걔네들 애플페이나 이런 것처럼 확 안 커지는 솔직한 얘기로 애플페이보다 더 확산 속도는 더 빨랐어야 돼. 카카오페이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헤게모니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가져갈 거냐 헤게모니를. 근데 카카오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인프라를 갖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티머니도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티머니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티머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티머니도 SK에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지. 티머니도 사람들이 왜냐면 티머니 진짜 편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왜? 야 SK 하면 KT는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근데 이게 맞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논의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강 선생이 맨날 후강통하고 앞으로 성강통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상품도 직구, 주식도 해외 직구야. 그 있으면 알리페이를 사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페이펠은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펠 또 분리한다는 얘기 있고요. 지금 이베이에서 스프레타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거 사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한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정말 그거 좋은 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접근하면 그 얘기는 그만해서 간단히 그렇게 정리하면 듣다 보니까 씁쓸하다. 씁쓸하지. 네. 씁쓸하지. 그 정부 정책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씁쓸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핀테크에서 이 결제 쪽은 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왜 NH엔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NH엔터가 이번에 한국 사이버 결제 돈 투자하려고 얘네들이 3,500억 유상 증자 있잖아요. 얘네가 그 중에서 1,500억을 갖다 한국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얘네가 형님이 얘기하는 보더리스 결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 간 결제에 대한 쪽을 NH엔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페이게이트사들, 이쪽에 있는 페이게이트사,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엮어서 자기네가 이 통합 결제 모듈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NH엔터가. 그래서 진짜로 핀테크 하는 거는 NH엔터라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데. 진짜 핀테크. 그럼 걔네가 하는 거랑 또 맨날 헷갈려. 페이펠은 이미 전 세계에 거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NH엔터가 라인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라인페이를. NH엔터. 그래서 그 핵심 모듈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라인은 자기네 인프라 갖다 놓고 붙이겠다는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고 그 결제 모듈을 만들고 뭐하고 하겠다니까 한국 사이버 결제 그걸 제공을 하고 NH엔터가 그 인프라를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쉽게 라인페이 하겠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라인페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또 이제 뱅크는 뭐냐면 형님 얘기해 주신 대로 금융실명제법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돈은 들어. 처음에 계좌 개설할 때 키움도 키움 달려라 서비스 있어요. 달려라 키움. 직접 찾아가 집으로. 강원도가 됐건 어디가 됐던 뭐 찾아가. 그래서 계좌 개설 하나 받아와 직원이. 뭐 차 타고 가든 뭐 하든. 어쨌든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하나 들어가는 비용하고 사람이나 주민을 좀 확인해야 돼. 법으로.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가서 뭐 스캐너를 휴대용 스캐너를 가져가거나 해서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자본이 큰 애가 누가 들어오냐 금산분리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러니까. 네, 다음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빠르면 우리가 녹음하고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0월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누군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렇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얘네들이 하겠다는 게 뭐냐면 MMF 대출 이거를 갖다가 온라인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대출. 그래. 그러면 누가 중요해지느냐?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얘가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은 얘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이미 개인들의 신용 평가 정보가 다 들어가요. 얘네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뭐 몇 등급 다 있잖아요. 그냥 그 조건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담보 없이. 내가 그거 보니까 네. 그것도 약간 그게 올라가는지는 몰랐는데 그거는 내가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그 뱅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뱅크 전용해서 하는 거 대출하고 MMF하고 다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야. 거기서도 당연히 카드도 하고 다 하겠죠. 카드 다 하는데 나이스 정보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미 기존 은행도 나이스 정보 다 해. 그러니까요. 다 쓰고 있어.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면 온라인 뱅크라면 그게 맞다 그러면 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 논리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더 늘어날 게 어딨어. 건수로 똑같지. 왜냐하면 오프라인 은행에서 온라인 은행이 약간 갈 뿐이지. 그렇죠. 더 대출 건수가 늘어날 건 없지. 대출 건수가 늘어날 건 없다. 그럼 나이스 정보 통신이 더 좋아질 신용이 더 좋아질 일은 없지. 온라인에서 대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신용평가 등보를 온라인이건 지금 오프라인 은행도 나이스 다 이용해. 근데 내가 자기가 맨날 사인할 때마다 이제 다 들어가.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내가 저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내가 뭐 300만 원 대출 받으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드를 쓸 걸 갖다가 카드는 수수료가 금리가 비싸잖아요. 카드가 비싸잖아. 근데 온라인에서 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온라인에서 대출 받아버리는 거죠. 소액 대출에 대한 쪽이 무지하게 많이 활성화될 거란 얘기죠. 소액 대출에 대한 쪽. 그래봤자 내가 보기에 그거는 이 논리대로 하면은 그 나라가 절단나지. 지금보다 대출 전체가 더 늘어나니까. 지금 그거 하자겠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지. 지금 그 개념은 아니지. 그거는 약간 정치용 논리 자기가 말하는 거 입장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온라인 뱅크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안 쓰던 예를 들어 전체 우리나라 대출 잔고가 10억이면 13억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더 늘어나게 하겠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보면 틀린 거지. 굉장히 진지하게 가면 그건 틀린 거지. 왜 대출이 더 늘어난다고 봐? 왜냐면 MMF로 해갖고 그러니까 MMF로 알리바바가 그 위어바오가 히트 쳤던 이유는 뭐냐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줬기 때문에 돈이 쏠렸던 거거든요. 훨씬 더 높은 금리. 그때 지금이야 그 위어바오도 4% 밑으로 떨어졌지만 금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7%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렸다고. 근데 지금 온라인 뱅크를 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지금 왜 불편해서 온라인 뱅크를 해? 내가 지금 지금 온라인 직거래 왜 생겼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졌잖아요. 이자를 조금 더 주고, 이자도 조금 보통 예금 이제 보통도 조금 더 주고, 대출 이자도 좀 낮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대출 잔고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10억인데 전체 국민의 대출 잔고가 자기 말대로 13억, 15억이 된다는 얘기야? 왜 돼? 그게? 될 수 있죠. 돈이 왜 더 필요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카드로 그러면 반대로 은행 예금도 더 늘어나야지. 대출을 더 거기 보게 되면 온라인 뱅크 그 목적에 보게 되면 대출을 더 손쉽게 빨리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그건 당연하지. 이자는 좀 떨어지겠지. 사람 인건비가 주니까. 왜냐하면 카드에 대한 쪽으로 갈 거를 갖다가 카드 대출이나 이런 소액 대출에 대한 쪽을 온라인 은행에서 바로 내가 그냥 프로그램에서 딱 돌리면 오늘 뭐 그런 거 맨날 그 문자 날라오잖아 스팸으로 그 대출 가는 즉시 대출 가는 금액은 뭐 700만 원입니다. 이러고 맨날 날라오잖아요. 뭐 300만 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거는 내가 보게 되면 하기 싫어. 근데 내 가입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 왜 늘어나는지. 대출이? 대출 절대 안 늘어나지. 늘어나면 우리나라 갑자기 사람 소득수익이 떨어져 갖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온라인 뱅크가 된다고 해서 대출 왜 2배가 막 늘어나? 나는 충분히 늘어날 것 같아. 그럼 예금도 2배가 늘어나게? 아니 예금은 근데 건당으로 받아? 나이스가? 나이스? 신용정보에 대해서. 난 나이스가 그거 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봐. 그러니까 나이스 대출 건수가 부동산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쉽게 생각해도 이거는 어쨌든 나이스는 고객이 증가. 이런 고객 왜 증가해? 왜 증가? 고객 거래하는 금융기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은행 대출 수가 늘어날 리가 별로 없다는 거지 나는.
그럼 왜 늘어나요? 아니 그러면은 나이스에서 뭐 건당으로 받던 뭐 건당으로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얘기하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은행에 계신 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는 얘기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이 A라는 은행이 나이스 정보통 이제 건당을 하더라도 하면 정말 이게 돈 늘어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건이 아니라 베이스 사이트별로 받는다고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여태까지 100만 원을 냈어 한 달에. 근데 지나고 보니 얘네들 대출 건수가 줄어들네. 온라인한테 뺏어서 그럼 20% 주고 저쪽 20% 늘었어. 그러면 얘네 100만 원 받더니 80만 원만 준다 그러지. 그래서 건당으로 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좋아. 그럼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한 쪽은 내가 알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크게 증가할 게 없다. 증가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내가 만약에 산업자본을 허용해 주면 산업자본에 대한 진출을 허용해 주면 내가 SDS 주인이면 야 왜 저거 왜 우리는 안 하니? 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할 것 같아. 그렇지. 왜 저 키워드를 주니? 왜 다음을 주니? 저거 뭔데? 근데 야 다음 인수해버려.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SDS 주인이면 절호의 기회거든요. 금융기관을 은행을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SDS 사장이면 저 무조건 들어가. 일단은 발이라도 조금이라도 갖다 넣어 할 것 같아. 좀 이렇게 제가 욕먹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들어가야 그래야지 알바바하고 또 경쟁을 하고 누가 그러니까 경쟁을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 안에 어떤 금융권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핀테크는 시장에서는 다우기술하고 키움증권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이제 그냥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고 진짜 올라가야 되는 애들은 SK CNC나 SDS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얘기 아닐까요? MP3가 처음 나왔을 때 누구였죠? 레인콤이었죠. 아이리버 레인콤이 갔지만 결국에는 애플이 가는 것처럼 아이팟이 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신규 사업이 됐던 신규 산업 자체가 열리면 처음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전부 다 처음 시작했다고 그 종목을 사서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식의 개념 자체는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산업이 재편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이승원 대표 잠깐 얘기했고 우리가 어디 너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너무 멀리 가고 있어. 궁금해. 이거 상당히 이거 다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금산 분리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지금 그 업계나 대충 그쪽 금융 쪽에서는요. 그리고 이론은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게 정부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 금산을 풀린다는 건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서 조그맣게 이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어떻게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지만 케이블 TV도 있죠. 중소기업만 줬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얼게 보니까 재벌들이 다 차지한 거잖아요. CJ 이런 거 재벌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홈쇼핑은 전 솔직히 지금 중소기업 홈쇼핑 전용 만든다는데 조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면 모르겠죠. 제일 처음에 게 3구 쇼핑이라고 있었어요. 중소기업 전용인데 얼라얼라해서 그럼 CJ로 넘어갔나 GS로 넘어갔나 그러다가 또 하고 현대 넘어가 막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번 약간 산업 자원에서 발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시간 문제죠. 지나고 나면 자본 바꿀 수 있다, 지분 바꿀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장 큰 자인데 일본이 지금 저쪽 보는 사람들은 그 일본 경제 전공한 사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까지 된 것 중에 하나가 금산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끝까지 했던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이에요. 큰 게 금융자본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산업자본이 약간 들어간 것도 있지만 금융자본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딱 하면 아까 이승원 대표 말한 대로 보세요. 이게 산업자본이까지 들어간다. 뭐 일대주주가 아니라도 참여시키고 나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인데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젠가 바뀌면 바뀐다. 이명계 안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금 조그만 은행이 있어. 조그만 아주 기업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어. A라는 경쟁사 인터넷 뱅크가 생겼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막 들어갔어. 그럼 어르기 안전하겠니?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인터넷 뱅크가
미국에서도 처음에 생각보다 컸다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거지만 지금 산업자본에서 산업은행, 상업은행에서 7, 8% 자산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요. 그래봤자 5천만 원인가밖에 보장 안 되잖아요. 은행 망하면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가면 이건 자본금 싸움이거든요. 자산 싸움, 신뢰도. 그랬더니 이거는 상당히 그 머리 아플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거가 어떻게 될지가 최대의 핫 이슈예요 이거. 그래서 핀테크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앞서갔고 그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 앞서갔다니까. 앞서갔다니까. 두 번째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그림이 안 나와요 아직. 아무도 그림을 못 그려. 근데 시장에서 미리 달리고 있잖아요. 그림은 그리겠지 이제 네. 정부에서. 15일날 이제 봐야 되겠지만. 금융경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해갖고 안을 내겠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뭐 앞으로 해봤자 뭐 좋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델이 있고 네네. 지금 보면 일본 미국 모델이 다 있고 똑같이 있고 특히 이제 금융결제가 됐건 핀테크가 됐건 이 모든 것이 저는 하여튼 결론은 한 항아리라고 보거든요. 한 항아리.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NHN엔터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논리를 다음 이런 거를 생전제에 관심 없잖아요. 근데 다음을 제가 연말부터 얘기한 거는 다음이 어떻게 됐건 간 NHN도 다음도 결국은 NHN이 더 훨씬 더 포텐셜이 있겠지만 다음도 관심 있는 게 결국은 가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관심 있는 거잖아. 인터넷 뱅크를 누군가 한다 이거야. 은행이 예를 들어 이거죠. 인터넷 뱅크 은행이 했어. A라는 은행이 자회사를 했어. 우리나라 저는 금산분리가 잘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회사가 A라는 큰 은행에서 인터넷 자회사를 생겼어. 어쨌든 흉내를 냈어. 그럼 걔네들도 마찬가지. 그럼 걔네들이 혼자서 못 한다고 인터넷 은행은 가입자를 갖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넷 은행이 없냐고. 지금 KB 산업은행 그 인터넷 은행 사업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만 띄워내면 설치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빨리 만드는 게 장땡이지 그것도. 그래서 생긴다고 해봐요. 생기면 걔네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뭐 제휴를 할 거 아닙니까. 제휴를 하려면 갑자기 이승원 대표나 우리한테 와갖고 딱TV한테 제휴할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는 이유는 왜 가? 왜 가? 걔네들이 가입자를 갖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된 거 핀테크 그게 왜 생겼는지가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그걸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가 이제 처음 이런 부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위 핀테크다 그러면서 온라인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최근에 그런 흐름이 되겠고 미국에서 생긴 거는 워낙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 뭐 미국에 가면요 미국 가면 1층에 은행 있는 데를 찾기 거의 힘들 거예요. 특히 대도시에 가잖아요. 1층에 은행이 없어요. 1층에 뭐만 있어? ATM만 있어. ATM만. 그런데 사람 계좌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2층에 사람들이 좀 있지. 브랜치가. 미국은 대도시에는요 거의 없어요. 1층에 특히 대도시에 대도시도 싼 데는 있는데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1층에 사람이 없어요. 1층에는 ATM만 있어. 1층에 뭐가 있어? 미국도 똑같죠. 스타벅스가 있죠. 딱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싸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10년 전에 15년 전에 한 거는 싸게 하려고 인터넷 뱅크가 했던 거고 지금 그 강 위원이 하는 거는 상황 논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 현실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뒤리고 밀리고 앞으로 밀리고 해서 우리나라는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95년에 처음 생겼다니까? 이미 다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다 있죠. 이미 다 있고 저도 인터넷 뱅킹? 그 모바일 뱅킹은 아니지만 인터넷 뱅킹을 저도 은행을 안 가니까 은행 너무 가면 오래 기다리고 근데 있긴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엮이느냐에 이제 문제가 아닌가. 그럼 이제 더 싸지는 거죠. 더 싸질 수가 있죠. 왜냐면 지점 자체가 없고 키움이 저 거래 비용이 싼 거랑 똑같죠. 그렇게 보면 기존 은행이 키움이랑 하려니까 경쟁이 잘 안 되잖아. 똑같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왜냐면 걔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넷 뱅크를 만들고 신뢰도만 있어가면 사업은 그러니까 장사될 수밖에 없지.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증권업을 망친 장본이 바로 키움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논리 그죠? 다른 쪽에서 얘기하겠지. 네, 왜냐면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왜냐면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 이게 키움증권이 뭐 최저 수수료 들고 나와서 마켓쉐어 들고서 이렇게 설치니 다른 데서도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수료 리턴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이 시장에 대한 황폐화시킨 주식 시장을 황폐화시킨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키움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난 송금 많이 해요.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그 저거 해주니까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 거 안 쓰는 이유고 내가 신한은행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슨 우대 해주잖아요. 송금 수수료 500원 안 받는단 말이야. 한 건에 뭐 얼마씩 받잖아요. 근데 안 받아. 내가 뭐 몇 번 그거 해도 안 받으니까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그 500원 그게 그 수수료가 매우 요즘에 엄청 비싸잖아요. 은행도 수수료가. 근데 은행이 저기 나왔어. 만약에 온라인 뱅크가 나왔어. 기본 다음 카카오도 뭐 전송 뭐 송금하는데 100원이래요. 그러면 다 그거 쓸 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죠. 은행은 그 이제 실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IB가 아니잖아요. 투자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건덕지가 서비스 쪽에서 나와야 되냐. 예대마진하고 서비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대마진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그러니까 지금 지점 줄이고 점포 줄이고 예대마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 시가총액 떨어질 거라고. 네, 다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또 은행주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지키는 간접적 줄어들죠 당연히. 왜냐면 그 신설은행이 3조 4조 생길 거 아니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키움이 1조면 신설은행 그 인터넷뱅크가 4, 5조 될 거라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어디선가 빠져야죠. 그렇죠. 네. 은행 업체에 빠지겠죠. 그 은행 4, 5조 빠지는 게 일인가? 빠질 거는 무조건. 더 빠지겠죠. 더 빠질지 모르지만 그만큼 풍선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좀 빠져야죠.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은행은 뭐 좋을 게 없잖아요. 좋을 게 없죠. 어쨌든 간에 그 새로 만들어지는데 가는 사람만 좋은 거네. 그게 뭐 좋을 수 있지. 지금 월급이 뭐 어떻게 보면 은행은 변신을 해야 되는 시기 자체를 놓친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우리 그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투자은행으로 계속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행 우리 은행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그 변신 자체의 타이밍도 제대로 못 잡고 변신 자체도 실패를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대충 작게 대출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새마을 금고의 일이지 은행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은행이나 이런 엄청 발달했다고 보잖아요. 시스템 잡고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면요 졸라 유졌어요. 졸라 유졌어요. 인터넷 뱅킹도요 졸라 유졌어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뭐 어딘가 있겠지만 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뭐지 아니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쳐.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애들 먹사는 놈 있을 거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서 뭐야 예전에 보면 카드로 해서 비밀 자물쇠 번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또 아이핀인가 뭐 6자리 뭐 누르는 거 있죠. 버튼 누르는 거 갖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앱으로 또 뭐 하는 거 있죠. 뭐 졸래 많잖아.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서도 맨날 나오는 뉴스는 사고 났다. 틀렸다.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심심하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안에 대한 책임 자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자꾸 은행이 국민한테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안에 대한 책임이 야 너희들이 그 공인인증서 번호 잘못 관리해서 유출된 거 아니야? 잘못 간 거 아니야? 네 정보가 야 네가 지금 휴대폰을 엉망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이 책임 자체를 국민한테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하는 작태가 지금 보면 이중 보안 하잖아요. 공인인증서 넣고 휴대폰으로 문자 오면은 그거 집어넣고 이걸 하거든 이중 보안을.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자꾸 이걸 갖다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디자인은 이뻐지는데 이 꾸져지는 그런 좀 많이 불편해져 버리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금기 생존 어디 있어? 미국은 우리나라 훨씬 간단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내가 영어를 다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났다는 얘기 많이 못 들었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중국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조선족 애들이 한국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이 이 사람아 그건 되게 아니지. 왜냐면은 그건 아니지. 수많은 영어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페이팔은 해킹을 안 당했고 페이팔도 해킹 당했죠. 알리페이도 해킹은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습을
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수습을 되게 빨리 하거든. 그리고 기업이 책임하고 보상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안 해줘.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안 해줘요 보상. 걔네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얘기도 결론이야. 이 여기서 얘기의 결론이야. 이게 자꾸 얘기하잖아. 오늘 명언이잖아. 보더리스 가면 다 좆된다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그러면 뭘 사라는 거야? 나? 나? 예. 예를 들어 오늘 페이팔 분리되면 페이팔을 사야죠. 페이팔을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리바바를 사야지. 그럼 핀테크에서는 굳이 그거 전에도 그러면 원래부터 그걸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페이팔이 분리가 안 돼 있죠. DBA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리되면 그거 사야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이라 그러면. 근데 정말 말한 대로 자기 말한 대로 내가 보기에 난 잘 모르는 오늘 이승원 대표 얘기 들으니까 NHL 엔터테인먼트가 그게 다 이번에 증자 잘 돼서 그쪽에 라인페이에서 라인페이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힘겨운 싸움일 거라고 보는데 힘겨운 싸움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게 지금 걔네 몇 억? 7억? 7억? 걔네 라인이? 라인이 라인 몰라요. 뭐 6억이 됐건 7억이 됐건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그걸 갖고 홈쇼핑하는 그 쇼핑 채널도 있어야 되잖아 걔네들이. 쇼핑도 있고 그래 그 라인페이 많이 쓰면 되잖아. 그렇죠. 많이 쓰면 되잖아. 근데 이미 전 세계에서 중국만을 쓰는 애들이 다 알리를 쓰고 있어. 그리고 나 이번에 또 깜짝 놀랐는데 왓츠앱을 해갖고 7억에서 9억으로 또 2억이 늘어났어요. 페이스북이 왓츠앱 쓰는 애들이 걔네들이 또 쇼핑하려고 막 난리치고 있거든. 이런 애들이요. 그런 했을 경우에 걔네가 페이스북이 또 뭐 결제를 해갖고 뭐 했을 경우 하고 했을 경우에 라인페이가 됐을 경우가 그거가 페이팔이나 알리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근데 성장성이 만 새롭게 한다는 그게 성장성은 빠를 수는 있겠지. 근데 하여튼 내가 들은 오늘 얘기 중에서는 NHN가 제일 흥미롭네. 그게 라인페이. 나는 왜냐면은 그 알리페이보다 라인페이가 더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인프라망이 알리바바가 있기는 있지만 알리바바가 있기는 있지만 이 뭐 하긴 뭐 타오바오닷컴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은 그 한국에 오리엔트된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북미 지역에도 뭐 북미 지역에 좀 그게 맞지. 정확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많은 해외 직구하면 된다 이게 주식도 해외 직구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한국 시장 맞지. 한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다음이 지금 1등이고 카카오가 그 안에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선택이 우리의 방송의 모토가 어느 나라 걸 사면 어때? 지구가 내 나와버린대. 지구가 내 나와버린대.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 안 하면 결론을 보면 지금 안 하면 좆된다. 은행도 지금 인터넷 뱅크 안 되면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10년 후에 20년 후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변신을 해야죠. 훅 바뀔 수 있죠. 어쨌든 저번에 봐봐요. 어쨌든 영국이 홍콩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도 호강통 열릴 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8조 빼가지고 갖다 박은 거잖아요. 얼마 번 거야 벌써. 벌써 몇 프로 올랐는데 레버리지만 사도 지금 뭐 40% 이상 올랐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은행 마인드 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죠.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 빨리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NHN 괜찮네. NHN 엔터가 그래서 나는 라인페이 한다는 거 맞죠? 아니 라인페이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이버에서도 한 적은 없어. 근데 그림은 지금 라인페이로 가는 길이란 얘기지. 딱 봤을 때. 라인페이는 지금 회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라인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그 통합 모듈 자체가 결국에는 그걸 하겠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 라인 쇼핑 있나? 있죠. 지식 쇼핑 그거 말고 라인 쇼핑 있을 거야. 글로벌리 라인 쇼핑. 들어보면 되지. 그게 글로벌 PG를 한다는 거니까 굳이 쇼핑몰이 없어도 관계없는 거 아닌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직구도 굉장히 많이 커졌지만 뭐도 많이 커졌냐면 직구 대행도 많이 커졌거든요. 우리나라에 직구 대행은 그 말 그대로 이 물건을 살라 그랬는데 한국 돈으로 이제 붙여주면 그 중간에 대행하는 애들이 이제 달러로 자기가 결제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형태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야 뭐 전지구 우리 나와버리니까 뭐 달러라도 사고 위엔화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원화 베이스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는 통합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그게 더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나는 맞죠. 그것도 맞는데 내가 보면 그러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라인도 빨리 그 알리나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거 같이 해갖고 아니면 심지어 무슨 아마존이랑 전략적 재료 맺든지 알리랑 전략적 재료 맺어갖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생겨갖고 그러면 탄탄대로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라인이 5억이건 10억이 되건 간에 걔네들이 알리 쓰고 텐센트 쓰고 왓츠앱 이렇게 쓰는 애들이 아마존 이런 게 쓰는 애들이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리 내가 라인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라인을 거기서 토킹을 서로 토킹 오버스를 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결제를 할 일이 필요가 있어. 그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에 내가 라인 네임이면 근데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해외 직구를 했는데 그 해외 직구에 그 피지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피지사를 연결해 주는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이 라인페이를 갖고 가는 거잖아. 라인 그렇게 되면 라인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라인페이가 중심에 서는 건 아니죠. 뭘로 어떤 쇼핑몰로 결제를 하든 간에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약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면 얘들은 중간에 브릿지 수수료를 받는 게 되는 거니까. 내가 알리페이가 왜 필요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사는데 그냥 카드 번호 넣고 그냥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알리페이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알리페이 하면은 이제 뭐 마일리지 주고 이런 거지. 네. 포인트 주고. 그러면 뭐 많이 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게 귀찮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어떤 좋은 메리트는 아니잖아요. 페이팔도 마찬가지잖아. 카드 번호 넣고 하기 귀찮고 해보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한 게 좀 있네 해서 거기에 이제 쓰다 보면 한 가지 더 들어가지. 그게 이제 각종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물론 카드 회사도 안 하는 없지만 그걸 해놓으면 이런 거죠. 그 이성근 대표가 걱정하는 거 가짜 물건 180일 내 보장해준다. 쓰다가 잊어버렸어. 그건 쇼핑몰에서 안 해주는데? 페이팔에서 해준다니까. 페이팔에서 해주고 알리페이에서 해준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서비스를 그러자 힘이 커지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 비용을 자기가 달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비용을 내는 거잖아.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가짜네. 그러면 자기네가 아예 쇼핑몰과 상관없이 그냥 돈을 지급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성훈 대표는 잘못하면 알리페이에 직접 오픈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게 그거를 얘네들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한타라는 상품이 있어. 유한타는 판매자가 알리랑 거래를 하려 그러면 알리바바를 하려 그러면 보증금을 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 내는 게 있어. 지금도 보증금 내는 게 있어. 가짜 낸 거 알면은 너가 까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진짜 있어. 그래서 보증금을 내잖아. 우리 월세 내잖아. 중국의 야진이네 야진. 월세 내잖아. 네. 우리 월 보증금 얼마 있잖아. 뭐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안 내면 1000만 원 빼죠. 그거야. 그거 지금 그거. 예전에 중국에 볼링 치러 갔더니 볼링 치는 데는 10원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하면은 10원이면 1000원인가 예전에 했었는데 야진이라고 있어요. 보증금. 볼링 치러 가는데 신발하고 공하고 이제 그런 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야진을 한 10배 이상 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가도 아직까지 야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물건이 파손되거나 이랬는데 우리 가고 난 그 파손됐는데 우리가 변상을 안 할 수도 있으니 하룻밤 묵으면 숙박비 얼마, 야진 얼마 이렇게 붙여요. 그 야진 장난이 아니야 돈이.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꼭 그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그거 이제 그건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호텔에 가잖아요. 들고 튈까봐 물건. 미국이건 어디건 호텔에 가면 그게 있어요. 미국도 받아요? 그게 제가 끝까지 들어봐. 현금을 내면 현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야진인가 뭔가를 받겠죠. 카드를 결제하면 있죠. 카드를 해서 오픈시켜요. 오픈시키다니? 예를 들어서 120불이면 거기에 자기네 약정된 게 있어. 카드 회사랑 약정된 게 있어갖고 그래서 200불어치 더 이미 결제 받아놔요. 혹시라도 도망가고 그럴까봐 들고 뛸까봐.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미국도? 호텔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 거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내가 들고 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결제가 안 돼서 못 느꼈어. 못 느꼈어. 그런 게 있죠. 예전엔 다 있죠. 근데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추가 결제가 가능하게끔 열어놨다는 얘기야. 오픈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제는 요즘 모르겠는데요. 내가 요즘 호텔에 가거든 못해서 요즘에 오픈돼 있다고 그러니. 그래서 왜냐면 그러잖아요. 내가 호텔에 가잖아요. 그럼 부킹닷컴 이런데 다 결제를 하고 가는 거야. 부킹닷컴 알아? 외국 호텔에 가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부킹닷컴으로 카드를 다 결제를 하고 가요. 비행기도 미리 다 결제하고 가잖아. 부킹닷컴으로 다 결제하고 가. 가더라도 호텔에 가면 데스크 가면 카드를 내라 그래.
결제를 따받아. 왜 또 받아?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유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캐나다도 받고 미국도 받아. 그게 왜 그게 야지? 볼링장도 받아요? 걔네가 받겠지. 현금이 아니고 현금이라서 그렇게 현금이면 뭐 200불 300불 받는 게 있겠죠. 항상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테레비 값을 받겠지. 그런 식으로 받겠지. 그렇습니다. 예. 그치 테레비 그 안에 그 제. 그리고 제가 내일인가요? 내일 네. 이건 안 올라가겠구나. 아니요. 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후광통 강의를 뭐 빨리 하면 올라가죠. 하니까. 매주 수요일 날 어떻게? 네, 매주 어디? 수요일 날 어디서? 매주 수요일 날 몇 시? 서울 여의도 와우 금융센터? 와우 증권거래소 바로 앞에 있는 와우 금융센터. 여러분들 와우파? 인터넷으로 와우파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 장소가 돈 얼마 받아요?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또 어디 있어? 수강통 종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래요? 네. 오셔가지고 후원하는 데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는 거야? 후원은 유한타에서 후원합니다. 유한타에서. 네, 유한타에서 후원을 이제 받고. 그럼 강의료도 받아? 아니죠. 강의 대강 이런 것만 받죠. 저한 돈을 안 받죠. 밥값도 안 줘? 네, 밥값도 안 줘. 이 사람. 아니 와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계좌 개설도 가능한가요? 안 되지. 오셔가지고 이제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도 누가 직원이 나와 있어? 네, 나오라고 할 거예요. 하니까 저녁 7시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40명, 50명. 40명, 50명? 그래도 어디서 소문 듣고 한 사람들은? 유한타에서 소문나나? 어디서 소문냈어? 와우 한국경제TV에서 소문낸 거지. 한국경제TV에서? 네. 한국경제TV에서는 자기한테 뭘 줘? 한국경제TV에서 무슨 이득을 봐? 출연료를 주죠. 아니 무슨 이득을 봐? 한국경제TV는 그걸 해갖고. 저라는 훌륭한 인재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와우파에 아니 한 얘기인데 와우파는 돈도 안 번다며 그걸로. 와우파? 수수료래. 입장료가 무료인데 그러니까 유한타에서 후원을 하는데 저한테 강사료가 안 나온다는 거지. 유한타가 한국경제TV에 돈을 주네. 한국경제TV에 광고비 많이 써요. 그럼 도대체 이걸 해서 우리 강 선생은 뭘 벌어? 강 선생? 강 선생 또 버는 방법 벌겠지. 뭐 어떻게든 벌겠죠. 벌겠죠.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출연료로 받나 보네. 한국경제TV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버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몇 시간이나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네. 야, 꽤 많이 오네. 네. 하니까 후광통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정보 좀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한 거보다는 딴 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주식은 입사? 그 중국 얘기해 준다면 중국 얘기 그거 얘기 간단하고. 중국 요즘 계속해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주력 매수 주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그쪽 매수 주체가 매수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냐? 주력 매수 주체? 주력 매수 주체라고 해서 그거 어디서 나와? 주식 증권사 아니지 중국 사이트에 보면은 몇 가지 구분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한 번에 주식을 20만 주 이상 사는 사람들을 주력 매수 주체로 보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번에 대량 매수 이런 거야? 주식을 50만 주 한 방에 50만 주 정도 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중국은 그렇게 잡는데 사실 재밌네. 거래량이 50만 주를 한 방에 사면 우리나라 보통 거래량 좀 돼서 주식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10만 주 이상 되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50만 주를 한 방에 사는 거니까 혼선인 건 맞죠.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 기간인지 외국인지 모르고. 네, 그건 모르죠. 근데 그쪽에서 요즘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해 쪽은 심천 쪽은 매수가 좀 들어가는데 상해 쪽은 요즘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쪽이 일단 수급이 돌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한바탕 이제 심천하러 가는 거구만. 심천이 많이 올라요. 네. 눈치 깠어 중국 애들이. 그래서. 중국 가고 이제 눈치 까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구만.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죠,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